2022년에 제가 살던 논타부리는 지금 어떻게 변해 있을지, 그때 시간을 보냈던 곳들을 다시 찾아가 보면서 당시의 추억을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예전 영상에서 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 이야기도 좀 해볼 건데, 가장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은 바로 여기 시티홈 라따나티벳입니다. 이 콘도에서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먼저 가볼 겁니다. 바로 옆에 신축 콘도 홍보센터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요. 저 앞에 없어진 곳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기 원래 단란주점 같은 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폐허가 됐네요. 지금은 이렇게 조경시설도 완공되고 콘도로서의 구색을 갖춘 모습입니다. 태국 부동산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이 콘도 완공 시기가 2022년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완공되어 입주민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2023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태국 인터넷에 나온 콘도 완공 시기가 실제와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1, 2년 더 빨리 완공되었다고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콘도 원베드룸 가격이 찾아보니 대략 1억에서 1억 3천 정도 하는 것 같네요. 렌트는 월세 13,000바 정도. 그런데 저 롤케이크 가격은 그대로가 아니네요. 원래 22바트였는데 지금은 25바트입니다. 저걸 자주 사 먹었기 때문에 압니다. 카오팟가이 반니 다이마이까? 여기서 늘 카오팟가이를 사 먹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싸이껑 해서 콘도로 돌아가서 먹고 바로 어학원으로 가곤 했죠. 하울라까? 3년 전에는 40바트였고 피셋이 50바트였는데 물가는 확실히 그대로가 아닌 것 같네요.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메뉴판에도 단품 메뉴가 60바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콘도 헬스장에서 만난 태국인 남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만든 이 콘도 소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당시에 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제가 당시 저 앞에 보이는 건물 아칸능에 살고 있었고, 그는 오른쪽에 마주보고 있는 건물인 아칸성, 여기 살고 있었는데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었지만 이 건물에 있는 그의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의 집에서 몇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방 안에 대야 같은 큰 그릇
그릇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 지폐가 잔뜩 들어있었다는 점. 지폐의 상당수는 100바짜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 라마 5세 국왕의 존영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국 거리에서 그렇게 자주 보이지는 않는 존영이라서 꽤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국인 집에 자주 가보신 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앞서 제가 말한 것들이 태국인 가정에서 흔한 것인지, 같은 콘도였기 때문에 그가 사는 방 구조는 지금 보시는 이 방이랑 똑같았습니다. 다만 그런 태국적인 요소들이 달랐던 것이죠. 그가 언젠가 자기 한국인 유튜버 영상 본다고 하면서 채널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 구독자가 몇만 명 정도 되는 여성 여행 유튜버였습니다. 그 유튜버는 당시 태국에서 떡상을 해서 태국 사람들도 많이 보는 듯 했어요. 그가 그 유튜버를 보여주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자기는 외국인 유튜버들이 태국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게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태국인들끼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외국인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재미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국에서 여성이 출가하려면 네팔로 가서 해야 한다. 지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한 그것도 그에게서 들은 겁니다. 그는 태국에 대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저한테 다 들려줬고, 그래서 태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그는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 불교 신자라서 같이 불공 드리러 가자고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장소가 꼭 약간 먼 곳이더라고요. 짱왓 앙텅 그런 곳, 차로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 가까운 곳으로 불공 드리러 가면 안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같이 갈 수가 없어서 거절했는데 그때마다 되게 서운해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태국에서 중국산 야동을 꽤 본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일제 야동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본산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관련 산업 규모가 크고 발달되어 있으니까 태국에서도 일본 거를 많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분야에서 중국이 거론되어서 매우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세부 조건에 차이가 있을 뿐 한국, 일본, 태국, 중국 모두 야동이 불법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방적이라고 알려진 일본도 매한가지입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은 거래 목적을 가정한 것이긴 하지만 법조항의 소지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는 태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눈을 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야동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막아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지장 없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꽤 모순적인 조항들이긴 하죠. 하지만 이 나라들의 문화정서,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해 이런 이론적인 처벌 조항이 고쳐지는 것은 매우 힘들지 않을까. 아무튼 그가 야동이라는 단어를 태국어로 지칭할 때 낭 섹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낭뽀라는 단어만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도 부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네, 정확히 이 자리를 2022년에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크레인이랑 나무 보이는 거 빼고 아무것도 없죠. 다시 2025년으로 돌아가서 저런 거대한 콘도를 2년 만에 짓다니 참 대단한 것 같네요. 사실 저 콘도에 대해서는 별로 추억이 있지는 않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매우 심했다는 거 빼고는.
3년 전에 이 콘도 앞에 널려있던 들개들이 지금도 있는지 찾아봤는데 네, 역시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낮에는 저렇게 얌전히 누워있지만 밤이 되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겁나게 지저댈 겁니다. 또 행인들을 위협하기도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주민들이 참 대단한 거죠. 저 들개들을 쫓아내서 소음 문제, 안전 문제 등을 개선하기보다는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동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인데 2025년 한국에서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소음 말고 이 숙소의 또 다른 문제는 강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을 하기 때문에 비 많이 오는 날이면 콘도 직원들이 모래주머니를 쌓는 것을 보곤 했죠. 밑에 보이는 14바짜리 UFO빵은 2022년 당시에는 보시다시피 12바트였습니다. 2022년 당시 케이크 가격은 놀랍게도 2025년에도 그대로 동결이네요. 영국에서는 상당수 회사가 1년 동안 쉴 수 있는 안식년을 준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로부터 1년 안식년 받고 자기는 그렇게 태국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식년 신청의 사유를 회사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다만 최소 1년 이상 일해야 하며 4단계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 같았으면 절대로 불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낀 점은 그게 직원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 세상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도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영국에서 많은 회사가 안식 기간을 제공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 사실인 듯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서양인들은 마인드 자체가 우리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저기 예전에 영상으로도 만들었던 논타부리 박물관 내부에 무료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this station. 네, 2023년 11월부터 MRT 핑크라인이 운행을 시작했죠. 그래서 한번 타보려고 왔는데 이 핑크라인이 시작하는 곳이 바로 저기 로타스 라타나티베 바로 앞입니다. 저기도 제가 맥날 먹으러 자주 갔던 곳인데 그래서 이 ศูนย์ราชการนนทบุรี 에는 두 개의 MRT역이 생기게 되었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공사 중이라서 비가 오면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빗물이 쏟아지던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탈바꿈을 한 것 같네요. 핑크라인까지 가는 환승 통로에는 이렇게 무빙워크까지 생긴 모습입니다. 방콕의 전철 인프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발전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예전에는 택시로만 갈 수 있었던 방콕 인민국도 이제 이 핑크라인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방콕에서뿐만 아니라 논타보리에서도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무빙워크 되게 넓게 만들어 놨다. 네, 보시다시피 2층에서 로타스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진 않고 스카이워크에서 내려간 다음에 걸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저게 바로 이어져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저걸 연결하고 싶으면 쇼핑몰 측에서 MRT 쪽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MRT역과의 비용 문제로 원래 6교로 연결되어 있던 통로를 끊어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서울에서는 지상철 구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여긴 논타보리는 아닌데 논타보리랑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예전에 방콕 이민국 갈 때 이용했던 호텔이 하나 있어서 거길 좀 다시 가보려고요. 그 호텔에서 하루 숙박해서 TM30을 발급받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민국에 가서 비자 연장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은 온라인 예약이라는 것이 생겨서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 방콕 이민국에서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급하게 TM30이 필요하다거나 아침 시간으로 예약을 했는데 당일 아침에 바로 방콕 이민국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약을 하지 못했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보여드릴 호텔에서 하룻밤 숙박을 하고 바로 이민국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국 오픈런 하러 가실 때 이 호텔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핑크라인도 개통되었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오실 수 있고요. TM30도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제가 묵었을 때는. 방향이 이렇게 대로 쪽은 아니었으나 대로랑 가까워서 어느 정도 소음은 예상했지만 조용했습니다. 이민국이랑 거리도 그다지 멀지 않은 편이고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건 아니고 10분 이상 걸어야 나오기 때문에 오토바이 택시를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방콕 이민국 근처 나라 호텔 그리고 논타보리에 이곳저곳을 가봤는데요.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길지는 않은 시간인데도 변한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교통이나 보행 인프라 측면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3년이라는 시간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보는 것 또한 태국 방문의 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